이번 시간은 저희가 이제 앞으로 수업을 하게 될 텐데, 이 수업이 어떤 수업이에요? 라고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이 수업이 어떻게 진행됩니다. 라고 하는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이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주산을 활용한 연산이라고 하는 게 조금 포커스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가 이제 학년이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물론 이제 지금까지는 제가 그렇게 주산을 막 활용했던 수학은 안 했지만, 이제 주변에 주산이 아이들 연산에 좋다더라라고 해가지고, 실은 학교에도 방과 후 수업으로 엄청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앞으로 조금 설명을 하겠지만, 주산이 엄청 쉬운 요소이기도 하고, 엄청 어려운 요소이기도 해요. 그래서 방과 후 수업을 하다가 아이들이 대부분 많이 탈락자가 생겨요. 거기에, 좀 그런, 저희가 그런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생각을 해 두시고, 그래서 우선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주산을 위한 주산은 이 수업은 아니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이 주산을 활용해서 연산이라고 하는 것들을 엄청나게 이제 폭발시키는 그런 중요한 조금 요소가 되는 건 사실이에요. 자, 다음 한번 좀 그림 볼게요. 자, 어때요? 우리 아이들이 많이 하는 거죠. 이제 손가락으로 이렇게 셈을 하는데, 뭐, 엄마들 중에서는 뭐 이런저런 교육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손가락 셈 하면 안 돼. 뭐 이래가지고, 손가락 쓰지 마라고 이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50%는 긍정이고 50%는 부정이에요. 그런데 차라리 머리로 해가지고 계속 틀릴 거면 차라리 손이 낫긴 한데, 우리 친구의 어떤 손을 좀 보시면 지금 아마도 손가락을 보니까 팔에서 무언가 좀 큰 수를 빼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우리 친구들이 좀 공통점을 제가 많이 발견했는데, 손가락 쓰는 친구들 중에서 여기 보면은 지금 손가락을 5개짜리가 있잖아요. 뭐 큰 수면은 5개를 먼저 빼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친구도 뭐 하고 있어요? 여기 작은 숫자에서 막 작은 손가락에서 막 지금 손가락이 막 구부러져 있어가지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특히 9에서 무언가를 뺄 때 우리 친구들이 손가락도 많이 사용돼야 되지, 그 다음에 막 이것저것 다 구부러져 있지. 이러니까 셈이 막 틀린 답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들은 아마 자녀들을 조금 교육시켜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이제 수업에서는 무엇을 배우나? 첫 번째, 제가 분명히 말했듯이 주산을 활용하는 연산을 하게 됩니다. 이제 좀 단계가 근데 필요해요. 이 주산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당연히 주산을 활용하는 그 것들을 알아야겠죠. 그래서 제가 조금 단계를 나눠 놨어요. 일반적으로 좀 제가 수업을 할 때는 또 다른 수업도 마찬가지요. 그냥 뭐 1차 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12차 시면 12차 시 쭉 진행한다거나, 근데 12차 시에 실은 머무르면 안 되죠. 왜냐하면 수학은 계속 단계가 올라가야 되니까. 그런데 제가 이번 수업에서는 좀 이렇게 조금 나눴어요. 4차 시, 8차 시로 나누긴 했지만, 제가 조금 이것들을 따라가기 어렵다라고 하시는 이제 하는 어린이들은 4차씩 끊고, 4차씩 끊고, 4차씩 끊고, 이렇게 해도 충분해요. 제가 뭔지 조금 이제 설명을 좀 다시 드릴게요. 그리고 아이들이 다른 이제 이제 들어가잖아요. 학교에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연산에 조금 자신감이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확실히, 아, 나는 뭔가 잘해. 라고 뭔가 생각하는 친구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연산을 확실히 좀 잡아두고 이제 학교를 간다거나 연산을 확실히 잡아두고 수학을 하게 되면 사고력 수학을 하는데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적으로는 연산을 할 수 있는 친구들이 풀 수 있는 이 문제와 연산이 안 된 친구들이 풀 수 있는 문제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 연산을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가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요. 그리고 주산을 하는 저희들이 이제 궁극적인 목적은 이제는 뭘 사용하지 아니하고 손가락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우리 친구들이 가진 놀라운 능력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암산을 이렇게 충분히 해낼 수 있도록 제가 이제 뭐 교육하는 기간 동안에 그것들을 계속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게 수학이잖아요. 그러면 연산만 제가 그렇게 다루느냐? 제가 교육을 하는 수학 교육을 오랫동안 해왔던 사람으로서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뭔가 연산의 기본적인 그 수라고 하는 것들. 근데 저희 이제 교육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어머니들도 뭔가 문제집을 딱 풀었을 때 보면은 제가 이제 문제집을 한 가지를 좀 하지 않은 경우들이 참 많아요. 제가 그 수업을 진행할 때 왜 그러느냐? 같은 이제 수학 교과서를 이제 다룬다, 뭐 수학 문제집을 다룬다, 뭐 이렇게 했었을 때 조금 아주 기본이 되는, 정말 수에 대한 기본이 되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 게 아니라 조금 그 교재들이 그냥 그거에 좀 단순하게 조금 초점이 맞춰져 있는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이가 한두 개씩 자꾸 빠져 있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좀 수학을 가르쳐 왔기 때문에 조금 더 탄탄하게 이것들만큼은 아이들이 알고 가면 어디에 아이들이 뭔가 선다고 할지라도 기본적으로는 학교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혹여 뭐 다른 이제 기관에서 그렇게 뭔가 수학을 다시 더 높은 단계를 배운다고 할지라도 뭔가 전혀 약간 빈틈이 없는 이제 그런 수학. 그 다음에 당연히 그거는 심화와 연결될 수밖에 없죠. 그걸 아는 친구들이 당연히 심화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수학의 수에 특히 이제 수의 다양한 것들을 저희들이 함께 이제 나누고 그다음에 수와 관련된 것만이 아니라 뭐 규칙이나 여러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조금 심화 과정도 저희들이 함께 다룰 것이고 특별히 좀 생각할 수 있는 그 요소들 있잖아요. 사고력이 좀 기본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기본 이제 뭔가 일반적인 그냥 일반 우리가 1 더하기 1은 무엇입니까?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것들이 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수학은 사고력을 좀 기반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다양한 사고력을 함께 다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좀 수업에 대한 개요를 살펴볼게요. 4주, 제가 4주, 이제 8주 이렇게 나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4주 동안에는 무엇을 하느냐. 첫 번째 시간에는 사고력을 이렇게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다룰 거예요. 그 다음 시간은 이제 주산, 이제 저희가 한 30분 정도의 수업을 하는데 이제 앞서서 주산부터 하게 되면은 혹여나 조금 준비할 때에 좀 늦게 들어오는 친구들도 있고, 뭐,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이 주산을 하든 수학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뭔가 사고력이 조금 바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고력에 관련된 이제 문제를 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산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다루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학. 예, 관련된 기본적인 제가 여러 가지 수나 연산이나 뭐 그다음에 뭐 도형까지는 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뭐 규칙이나 뭐 여러 가지 분류나 뭐 이런 수학적인 어떤 요소들을 다루고 마지막 브레인픽 저는 참 아쉬워요. 이 브레인픽이 많은 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이 브레인픽은 기본적인 사고력에도 엄청 도움이 되는데 이 브레인픽을 자세히 보시면 수학적인 요소랑 엄청 많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브레인픽까지 이렇게 수업으로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사고력, 지금 보니까 요런 제가 이제 그림들을 많이 좀 활용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여기 보시면, 아,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조금씩 이제 눈치를 채실 거예요. 그래서 뒤에는 약간 규칙이죠. 그쵸? 그런 것들을 이제 함께 다루는 사고력 수업이 이제 첫 번째로 진행이 되고요. 두 번째는 역시 이제 주산입니다. 주산을 활용하게 되는데, 제가 이 기본 4주차에는 뭔가 특이점이 있어요. 제가 아까 전에 뭐라고 했어요? 아이들이 차라리 뭐 3 더하기 1, 좀 빨리 해요. 뭐 특히 뭐 2 더하기 6? 어때요? 2 더하기 6은 조금 이제 좀 생각을 해야 되죠? 특별히 뺄셈. 큰 수에서 무언가를 빼는 거, 8이나 9에서 빼는 것들은 셈을 좀 연산을 어느 정도 한다고 하는 친구들도 이거는 손가락이 다시 나오기도 하고요. 이 문제는 좀 많이 틀리기도 해요. 그리고 많이 생각해야 되기도 해요. 그런데 이 주사는 심지어 이 4주차에서 9를 활용한 빼기, 뭔가 또 9가 되기 위한 덧셈, 이 벌써 4주차에 물론 이제 조금 더 배워야 되긴 하겠지만 그게 벌써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주산의 좀 특이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를 활용한 것들을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데 오히려 주산은 구를 활용한 이제 그 셈들이 훨씬 더 아이들에게 쉽게 느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조금 주산의 4주차임에도 불구하고 강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수학이에요. 제가 4주차 이제 수학을 할 때는 이거는 제가 이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긴 하겠지만 8주차 때는 제가 뭐까지 드릴 거냐면 교재까지 다 드릴 거예요. 제가 지금 여기 보이시는 거 있죠? 제 모든 지금까지 수학을 가르쳤던 여러 가지 요소들을 아주 축약해가지고 제가 직접 다 교재를 다 만들었어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수학을 이제 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만났던 이제 브레인픽을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수업이 이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본 수업에 앞서서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랑 또 다른 좀 아이들이랑 같이 이제 수업을 했잖아요. 그랬을 때 주산만 하다 보면 아이들이 조금 지치기도 해요. 왜냐하면 주산의 룰이 좀 어렵거든요. 중간중간에. 그런데 이제 그것들을 좀 즐겁게 또 수학을 즐겁게 그렇게 이제 진행을 이제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제가 함께 넣었고 아주 핵심적인 이 4주차를 이제 하다 보면은 그다음에 8주차를 넘어가다 보면은 아이들이 좀 자연스럽게 이제 수학을 좀 오히려 깊이 있게 좀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연습 문제를 제공할 거예요. 그런데 그 연습 문제는 조금 다른 요소예요. 제가 4주차를 진행하잖아요. 제가 주사는 좀 어렵다고 했어요. 왜? 뭔가 우리가 이제 오랑 이제 주사 이 알이 10개가 아니죠. 주사위 알이 9개예요. 그래서 그 9개에서 이제 뭔가를 넘어가는 그 요소를 아이들이 잘 이해하면 쉬운데 이걸 조금 넘어가기 좀 어려워하는 좀 버거워하는 친구들도 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수업하는 것만으로는 뭐 그것만 계속 이제 열심히 들으시면 괜찮지만 저는 조금 더 아이들에게 좀 도움이 되고자 4주차를 진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수업하는 시간은 이제 수업을 하고 이제 두 번째는 제가 그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제공을 할 거예요. 어떻게 이제 우리가 배웠던 것들을 연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열물대씩 계속 이제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는데 4주차를 하고 나서 그냥 넘어가면 괜찮은 것 같지만 완벽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지 않잖아요. 그러면 제가 아는 친구들 중에서 주산을 하다가 포기하는 경우들이 엄청 속출하거든요. 이런 경우가 생겨요. 주산을 해놓으면 너무너무 좋지만 이걸 포기해버리면 조금 무용지물까지는 아니어도 좀 아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4주차를 하고 바로 8주차로 이렇게 넘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아주 특별하게 그냥 잘하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4주차를 두고 조금 텀을 줄 거예요. 아니면 지금 6세다, 7세다, 우리 아이가 이거에 대해서 완벽하게 조금 이해가 안 됐다라고 하면은 차라리
4주차 수업. 그 수업을 조금 반복해서 듣는 것도 제가 조금 추천할게요. 그래도 돼요. 저희가 지금 실은 만지난 수학 저희 이제 송도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거긴 심지어 12주를 계속 이렇게 돌리죠. 뭐 꼭 그렇게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4주차의 것들을 아이들이 계속 이제 반복해서 듣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이 충분히 그 실력이 이렇게 쌓여갈 수 있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 4주차 이후로 바로 제가 8주차로 넘어가지 않고 이제 충분히 아이들이 이해가 되고 연습이 된 후에 이제 8주차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들은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아니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 막 진도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왜 그걸 굳이 뭔가 쉬는 건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무엇이든지 마찬가지예요. 이제 제가 아는 분이 저도 이제 수영을 하다가 포기를 했는데 지금 수영이 있잖아요. 기본이 계속 잘 된 친구들은 이제 응용 있잖아요. 응용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든지 마찬가지죠. 탁구를 하든 뭘 하든 이게 기본이 탄탄하게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진도만 막 나간다? 서로 괴로워질 뿐이에요. 저도 아이들 가르치면서 괴롭고요. 배우는 아이들은 그냥 이게 막 약간 지옥 같은 시간이 돼요. 그래서, 뭔가 이거가 조금 늦어진다고 해서 우리 아이들 뭐 완전히 끝나는 거 절대 아니니까. 특히 이제 6세 친구들, 아직도 시간 많이 남았죠? 지금 4주차 이거 하는 것만으로 다른 친구들보다 훨씬 더 셈을 빨리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기본들을 튼튼히 한 다음에 천천히 이렇게 올라가셔도 충분하다. 이제 나머지 이제 8주차까지 하면은 이제 뭐 1학년, 2학년, 3학년이 문제가 아니죠. 그렇죠? 덧셈 뺄셈은 그냥 통달한다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이렇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연습 문제를 준다고 했잖아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줄 겁니다.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는 우리가 배웠던 주산을 함께 연습해 볼 거예요. 우리 자, 이거는 친구들이 제가 이제 어떻게 처음 해야 하는 하는지 시간이라서 설명을 하는 것뿐이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연습 문제만 계속 이제 그렇게 이제 드릴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배웠던 것들을 집에서 충분히 이렇게 이제 연습하면 좋겠죠. 자, 제가 이제 4주를 하고요. 이제 8주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4주와 8주에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면 정말 여러분들이 물론 이거는 이제 완벽하게 잘 됐다는 전제하에 이제 어떤 이제 연산 문제집을 갖다 줘도 실은 100단위, 1000단위, 만단위를 이제 갖다 줘도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이거 쉽네 막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을 정도가 될 거예요. 물론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주산을 위한 주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이제 7세 친구들 이제 10 넘어가는 숫자를 이제 하는 데 있어서 특히 덧셈 뺄셈을 하는 데 있어서 올림하고 그다음에 내림하는 덧셈 뺄셈을 좀 어려워 하잖아요. 저의 수업 혹시 이제 들어보신 분 아시겠지만 제가 하라는 거를 열심히 한 친구들은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온지 아세요? 이거 너무 쉽네! 라고 하는 답이 나와요. 심지어 덧셈이 아니라 제가 하라는 대로 하면 뺄셈을 아이들이 훨씬 더 쉬워요. 이건 좀 고학년을 길러본 어머님들이 들으시면 나 약간 놀라실 분도 있는데 이제 아이를 계속 키워보시는 분들은 뭐 그런가 보다 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뺄셈을 아이들이 정말 어려워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어떻게 수학을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건 좀 주상과는 좀 달라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아이들을 좀 교육을 하긴 할 거예요. 그래, 그리고 나서 4주와 8주가 지나면 정말 주산이 정말 즐거워요. 나는 주산을 정말 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주산 심화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교과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교과를 할 수 있는 수학반으로 이렇게 이제 나눠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저희는 그냥 연산으로 이제 됐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연산으로 끝내셔도 되고, 저는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교과 수학이 필요한데, 그것대로 저희가 조금 더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제 친구들은 이제 교과 수학이나 혹은 주산 심화로 그렇게 이제 가게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4주차잖아요. 그 4주차 그 반을 저희가 기초반이라고 지칭할게요. 이 기초반은 제가 한 명, 왜냐면 영어, 뭐 논술 이런 팀들은 뭐 10주 차에 그냥 들어와도 되고요. 심지어 8개월 차에 그냥 들어와도 돼요. 뭐 상관이 없어요. 난이도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그냥 그 인원들을 받을 수 있지만 제가 이제 수학을 교육을 하다 보니까 그걸 따라갈 수 있는 친구들과 없는 친구들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너무 이제 레벨 차이가 많이 나서 나중에는 그 친구들을 받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번에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어느 정도의 인원들이 모여져야지만 제가 좀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머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수업이 이제 개설이 되려면 나 혼자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자, 이것도 이 얘기를 하면서 제가 무슨 애들을 모으려고 하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저희가 이제 너무 오래전 얘기긴 하지만, 강북이 이제 아주 대세였어요. 강북에서 완전히 서울대, 연고대 애를 다 보냈던 시기가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강남에서 그렇게 되면서 강북에 뭐 서울대, 연고대 갔던 사람들이 우수수수수수 다 떨어진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기점이 있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강남이 함께 컸기 때문이에요. 저희가 이제 수업을 제가 진행을 하다 보니까 내 아이만 하는 이제 조금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시면 강남이 왜 그렇게 컸느냐? 같이 이 아이도 같이 공부했고 저 아이도 같이 공부했고 요 아이도 같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학교든 어디든 함께 레벨이 올라갔던 거예요. 지금 학교에서 제가 이제 보잖아요. 내 아이가 엄청 앞서 있다고 할지라도 학교에서 지금 연산을 아이들이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아이들한테 맞춰야 돼. 어쩔 수 없어요. 평균이 연산을 하나도 못해. 그럼 그렇게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내 아이만 잘하면 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모든 친구들이 함께 잘해야지만 이게 뭔가 긍정적인 시너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은 온라인 수업이잖아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누군가가 함께 들어도 이거는 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뭔가 인원이 계속 이제 안 모여져 가지고 세 명 글쎄요. 뭐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앞으로 수업을 해봐야 되겠지만 내 아이만 이렇게 계속 기다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조금 하실 수 있으면 주변 지인들, 꼭 이제 같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도 괜찮잖아요. 그쵸? 그런 친구들을 잘 딱 모으셔가지고 좋은 좀 수업에 함께 좀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제가 2주 주산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린 이유가 온라인 수업이기 때문에 그냥 아이들이 이렇게 이제 뭔가 온라인 상으로 이렇게 앉아 있으면 수업이 진행되지요. 그런데 2주 정도는 어머님들께서 조금 이제 관심을 가지고 좀 봐주셔야 되는 게 주산이라고 하는 게 아이들이 좀 처음 접하는 기간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주산을 좀 다룰 수 있을 정도까지는 약간 2주 정도의 좀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좀 수업을 적응하는 시간이기도 해서 이제 2주가 지나면 그냥 아이들 온라인 그 컴퓨터 앞에 그냥 두시고 다른 일 하셔도 되지만 2주 정도는 조금 아이들 수업 이제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십사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오늘 수업을 하고 난 후에 주중에는 무엇을 드린다고요? 연습 문제를 드린다고요. 그리고 특별히 혹여나 이제 좀 6세 친구들이 듣는다거나 7세 친구들도 마찬가지죠. 이거는 뭐가 내가 뒤떨어져 뭐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고, 우리 아이가 이걸 완벽하게 딱 이해하면 그 다음 단계를 나아가는 데 있어서 훨씬 더 편안하게 갈 수 있어. 라고 조금 좀 편한 마음으로 생각을 하시고, 뭐, 지금 9세예요, 8세예요. 여기 이 친구들은 조금 이 빨리빨리 나가야 대한 강박관념이 있을 수 있지만, 6세, 7세다 아직 괜찮아요. 어,
한 학기 지금 7세 처음 들어갈 때도 막 덧셈 뺄셈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아주 충분하니까 4주차 수업에 대해서 우리 아이가 완벽하게 조금 이해가 안 됐다 싶으면 그냥 반복 수강을 계속 하셔도 된다. 아니면 반복 수강 안 하셔고 제가 배웠던 그 연습 문제 있잖아요. 그거를 계속 그렇게 이제 연습하셔가지고 아이들 이제 풀려주셔도 돼요. 그래서 어머님의 열심으로 연습 문제를 많이 풀어주시던가 아니면은 이제 아 이런 거 저런 거 좀 나는 좀 괜찮아. 선생님한테 그냥 맡겼으면 좋겠어. 그러면 4주차 그것들을 그냥 반복 수강하셔도 된다. 두 번째, 이제 8주차 수업은 기본 수업이에요. 그래서 이 수업은 이제 4주차, 4주차 이렇게 했던 친구들이 함께 모여서 10명 이상이 되어야지만 개설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공지를 할 겁니다. 몇 명 모였어요? 몇 명 모였어요? 몇 명 모였어요? 그래서 10명 이상이 돼야지만 저희가 이제 개설을 할 거다. 그 다음에 아까 보셨죠? 연습 문제. 그 다음에 수학에 관련된 문제도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주산에 대한 문제도 드릴 거예요. 주산뿐만 아니라 암산에 관련된 문제도 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 수학 문제 있잖아요. 제가 아까 전에 보였던 수학 문제도 이렇게 드릴 거지만 다양한 이제 수학을 할 수 있는 연산 이제 종류가 많아요. 실은 그런 연습 문제도 저희가 이제 드릴 겁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8주차 수업이라고는 했지만 4주차를 아이들 이제 아까 기초 4주차 말고 4주차를 이제 해봤는데 이 4주차가 오히려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4주차를 조금 못 따라간다. 그러면 8주차로 그냥 밀어내지 마시고 다시 4주차를 듣게 하시는 것도 이거는 좋은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드립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제 진행을 했고요. 어, 제가 조금 뭔가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수업이 진행됩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드렸는데 뭔가 잘 이해가 되셨으면 다행이고 뭔가 조금 더 궁금한 부분들이 있어요라고 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뭔가 선생님들 통해서 알려주세요. 제가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를 돕는 이제 그것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